준비가 됐다. 안녕하세요. 유튜브로 하나를 수능고 무료인간 박민석입니다. 노베이스를 위한 언어 개념 강의 지금 14강인가 그런데 제가 초심도 잃기도 했고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영상을 못 올렸었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 얘를 메인에 올려요. 근데 아무도 안 봐. 그럼 채널이 망하거든요. 또 이게 또 채널이 망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올리지 않았는데 이 재생 목록에서만 볼 수 있게 올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채널도 안 망하고 또 진짜로 막 찐 공부하시는 이 영상을 봐주시는 수강생 여러분들은 보실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돼서 저도 초심도 찾고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다시 하려고 합니다. 같이 열심히 하자고요. 해볼게요. 구독, 좋아요. 오늘부터 할 단어는 단어 중에 품사 파트인데 할 게 되게 많아요. 그냥 막 피부로 와닿게 막 성장하는 느낌은 좀 더디게 드는 그런 단원인데 되게 중요해요. 뭐 안 중요한 단원이 없겠지만 이 단어는 진짜 중요합니다. 당장 느껴지는 게 없더라도 되게 하나하나 열심히 쌓아가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도 좀 자세하게 해서 같이 진행해 볼게요. 해볼까요? 체언. 오늘 체언에 대한 이야기만 할 건데요. 체언은 지난번에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단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구분 지은 것. 그게 품사인데 이 체언은 어떤 기준에 따라 이름 붙이면 체언이라는 이름이 나오나요? 기능이었죠. 기능은 어디서 한다? 문장 내에서 한다. 그러므로 어떤 문장 성분으로 기능할 때 이런 이름을 붙일 수 있을 텐데 체언은 어떤 문장 성분으로 기능하냐면 보통 주로 주어나 목적어 등으로 쓰인다 라고 말하긴 하는데 사실은 되게 많은 문장 성분으로 쓰일 수 있는 게 체언이죠. 왜 그러냐면 체언은 이것과 결합을 하니까. 나중에 나오겠지만 격조사는 뭐냐면 문장 성분으로 기능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조사. 방금 격과 조사를 제가 세게 말했죠. 그런 조사예요. 자격을 부여하는 조사. 주격 조사가 붙으면 주어가 될 거고요. 목적격 조사가 붙으면 목적어가 되겠죠. 보어는 뭐가 붙으면 될까요? 복격 조사. 뭐 이런 식이에요. 격조사가 붙으면 이렇게 다양한 문장 성분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체언이 될 거고요. 그 체언을 더 나누면 이라고 이해하면 안 되고 그냥 다른 기준으로 나눈 거예요. 어떤 기준? 의미라는 기준으로 한번 나눠보면 여러 가지 단어들, 명사, 대명사, 수사라는 새로운 품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 있게 될 텐데 그 녀석들은 결과적으로 다 어디에 속하냐면 체온에 속하니까 마치 포함 관계인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명사, 대명사, 수사 이렇게. 그래서 결국 이 영상에선 명사에 대해서, 대명사에 대해, 수사에 대해 이렇게 살펴보면 끝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명사부터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보통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품사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냥 우리의 느낌이 더 정확해요. 그 알고 있는 명사 그대로거든요. 그 명사에서 공부할 내용 딱 두 가지만 소개할게요. 첫 번째 파트. 자립명사냐 의존명사냐. 모든 명사는 둘로 나뉩니다. 왜? 기준이 명확하니까 O와 X로 나뉘니까 둘로 나뉠 수 있겠죠. 자립명사는 그냥 일반적인 명사고요. 의존명사가 좀 특이한 건데 일반적이니까 자립명사에 대한 문제를 딱 내진 않아요. 그냥 명사에 대해 내지. 근데 의존명사는 그 자체로 출제 대상이에요. 의존명사에 대해서 묻는 문제들이 되게 많이 있을 정도. 띄어쓰기에서도 묻고 되게 좀 중요하거든요. 알고 있으면 좋아요. 자립명사, 의존명사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가? 딱 요거 하나. 관형어를 꼭 필요로 하는가? 관형어가 뭔데? 얘는 문장 성분의 이름이라 나중에 문장 성분을 해야 확실하게 알게 되긴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문장 성분 중에 뭐 하는 거냐면 체언 꾸미는 말이에요, 그냥.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해도 돼요. 꾸미는 말. 꾸미는 말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가? 필요로 하지 않는가?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있어도 되지만. 봐봐요. 꼭 필요로 한다는 걸 두 글자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을까요? 의존한다. 없으면 안 되니까 되게 의존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존명사가 되는 거죠. 자기 자체로는 약간 뜻이 어떻다고 말하냐면 약간 반투명하다고 해요. 대표적인 의존명사 중에 것 해볼게요. 것 자체에 뜻이 있어 보이지만 먹을 것 할 때랑 탈 것 할 때 요 것의 느낌이 아예 다를 거예요. 약간 반투명해서 앞에 있는 말이 딱 합쳐졌을 때 그 뜻이 거의 정해지는 느낌? 얘가 없으면 안 돼요. 것이라고 말하고 끝나질 않으니까. 앞에 먹을이 붙으니까 약간 음식이 되고요. 그죠? 탈 것이 붙으니까 약간 운송수단이 돼요. 이렇게 꾸미는 말에 뜻도 의존하고 꼭 없어서는 안 되니까 진짜 의존하기도 하는 그런 명사. 그게 바로 의존명사가 됩니다. 근데 좀 어려운 말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뭐냐면 의존명사는 자립 형태소이다. 이게 뭔 소리야? 아까 의존이라면서 왜 또 자립이라고 해? 봐봐요. 똑같은 말이에요. 자립과 의존. 근데 언제 쓰느냐에 따라 뜻이 아예 달라요. 이 자립명사냐 의존명사냐에서 쓰는 자립과 의존의 말은 꾸미는 말이 꼭 있어야 되느냐 없어도 되느냐 이 뜻이죠. 근데 형태소의 종류에서 말하는 자립과 의존은 뜻이 뭐였죠? 띄어쓰기 가능 여부.
띄어써서 혼자 쓸 수 있으면 자립형태소였고요. 띄어쓰지 못하고 앞말에 붙여 써야 되면 의존형태소라고 했어요. 생긴 건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형태소의 종류를 말할 땐 반드시 띄어쓰기로 치환해서 이해해야 되고요. 또 자립명사냐 의존명사냐라고 이 명사의 종류를 나눠서 이야기할 땐 꼭 꾸미는 말에 대한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자립형태소에서 이 자립은 띄어쓰기 가능, 뭐만 되면 되는 거였죠? 단어면 돼요. 뭐가 아닌, 조사가 아닌 단어. 왜? 문장 내의 각 단어는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한다라는 기본이 있었으니까. 의존형태소는 뭐였죠? 단어가 아닌, 단어보다 작은 것이거나 아니면 단어 중에 유일하게 붙여 쓰는 조사거나. 의존명사는 의존이란 말에 집중하면 끝도 없지만 뒤에 명사라는 이름이 붙어 있죠? 결과적으로 얘는 단어인 거고요. 명사인 거예요. 그렇다면 앞말과 당연히 띄어 쓸 테니까. 심지어 아까 먹을 것 이럴 때도 띄어 쓰잖아요. 다시 의존명사는 자립형태소이다. 왜? 형태소의 종류를 나눌 땐 띄어쓰기 가능만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의존명사냐 자립명사냐를 볼 땐 꾸미는 말이 반드시 필요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는 같은 말이지만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면 괜찮을 것 같네요. 넘어가 볼게요. 의존명사. 의존명사도 종류를 나눈다면 보통 두 가지로 나눠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형식성 의존명사라고 하고요. 얘는 단위성 의존명사라고 하긴 하죠. 근데 별로 필요 없고요. 위에 건 단위성 의존명사가 아니니까 좀 따로 익숙해지는 느낌으로 알아두면 좋고요. 밑에는 별로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왜? 단위를 나타내는 말은 다 의존명사예요. 단위를 나타내지만 단위성 의존명사가 아닌 것도 있나요? 없어요. 그냥 단위를 나타내면 다 의존명사라고 보시면 돼요. 단, 앞말이 뒷말을 꾸며주는 느낌이 좀 덜 날 거예요. 그래도 단위는 의존명사이다. 단위를 나타내는 말은 무조건 의존명사다라는 믿음으로 그 어색함을 좀 극복하시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괜찮죠. 자립명사, 의존명사의 관계. 그냥 어차피 그냥 따로 해요. 자립명사는 일반적인 거고요. 의존명사는 아까처럼 꾸미는 말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형식성 의존명사의 느낌이거나 아니면 그 느낌은 좀 덜하지만 그냥 단위를 나타내니까 단위성 의존명사라고 해버리거나 요 정도인데 관계가 있을 때가 있죠. 뭐냐면 자립명사가 의존명사로 바뀌기도 해요. 볼까요? 파의 뿌리는 좋은 요리 재료이다 이랬어요. 요 뿌리는 그냥 자립명사예요. 근데 파 새 뿌리를 샀다. 뭐죠? 똑같은 말이 단위를 나타내게 되죠. 단위를 나타내지만 자립명사 아닌가? 그런 거 없다고 했어요. 단위를 나타내니까 의존명사가 돼버려요. 그럼 뿌리는 결과적으로 뭔데? 결과적인 게 어딨어? 쓰임에 따라 다른 거지. 되나요? 단위를 나타내는 말은 무조건 의존명사다. 단위성 의존명사라는 말을 딱 기억해놓고 되게 강한 기준으로, 강한 도구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 밑에 사람은 동물을 도와야 한다. 이래요. 저기 세 사람이 지나간다. 새 버렸죠? 자립이 그 순간 의존명사가 된 거예요. 그릇을 깨끗이 씻어라. 역시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이 최고지. 보여요? 이땐 의존명사가 된다고요. 왜? 단위를 나타내는 말이니까. 단위를 나타내는 말인데 뭐쩌라고? 단위성 의존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역시나 사람은 그래서 뭔데? 그릇은 그래서 뭔데? 그런 말은 없어요. 그때그때 어떤 쓰임인지를 보면 되니까 아까 말했죠? 단위성 의존명사는 따로 외울 필요가 없다고. 외우면 오히려 이상해져요. 그 순간 단위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하세요. 그러면 의존명사가 됩니다. 외운다면, 익숙해진다면 요 정도에 익숙해지시는 게 좋긴 하겠죠. 이것들은 다 형식성 의존명사라고 해서 단위를 나타내는 말은 아니지만 앞에 꾸미는 말을 반드시 요구하는 그런 의존명사가 됩니다. 괜찮나요?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유정명사, 무정명사. 얘는 뜻은 있어요. 감정을 가질 수 있냐 없냐 이게 기준이긴 해요. 근데 이걸로 판단하시지 말고요. 그냥 외우세요. 와, 문법은 무조건 외우라고 하더니 이 수업도 똑같네? 느끼겠지만 다 그러라는 건 아닌데 얘 외우는 게 무조건 맞아요. 왜냐면 감정을 가질 수 있다, 없다를 문법과 문학에서 다르게 판단해요. 문학에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집 고양이가 날 보고 웃었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실생활에선. 근데 문학에선 이렇게 말하죠. 의인법을 사용했구만. 감정이입의 표현법을 사용했어. 문법에선 그렇게 말 안 해요. 고양이가 웃었다. 그럼 그럴 수 있다고 말하지. 달라요, 기준이. 문법과 문학의 기준이 다르니까 그 다른 기준을 막 학습하면서 공부할 것인가? 불필요한 일이죠. 차라리 유정명사와 무정명사의 기준을 외워버리세요. 얘는 사람이나 동물이면 유정명사예요. 끝. 생물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왜? 식물은 여기 있거든요. 식물도 생물이잖아. 식물도 감정을 느끼죠, 실생활에선. 그런 거 못 봤어요? 약간 클래식 음악 연주해주고 막 사랑해 막 이러면 자라나고 막 욕하고 이러면 막 썩어버리고. 실제로 약간 제 군대에 있을 때 갑자기 군대 얘기를 하게 됐지만 거기 생활관에 두 개의 양파가 있거든요. 사랑해 하는 양파, 욕하는 양파. 근데 뭐 제가 직접 한 건 아니지만 사랑해 하는 양파는 막 그냥 막 싹이 뻗어나가던데 욕하는 양파는 거의 나중에 물이 돼버리던데요. 식물도 감정이 있더라.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을 텐데 증명하는 내용들은 많이 있죠. 근데 여기선 무정명사라고 봅니다.
그냥 외우는 거예요. 사람이다 동물은 유적명사, 식물이다 무생물은 그냥 무적명사. 끝. 이걸 아는 게 뭐가 중요한가요? 중요합니다. 첫 번째, 중세국어에서 중요하다가 일단 팩트고요. 현대국어에서도 중요한 때가 있다. 그 때가 있는 예시는 이 정도가 돼요. 친구에게 물을 주었다. 나무에 물을 주었다. 이게 기본이에요. 에게는 뭐에 쓰냐면 유적명사에 쓰고요. 에는 보통 무적명사에 쓰죠. 만약 나무에게 물을 주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게 문법적으로 오류가 아니라면 문학적으로 이렇게 쓰였다고 말합니다. 나무를 의인화했다.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문법적인 기준이 딱 정해져 있다는 거죠. 이번 시위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 정부에게 있다. 맨날 정부랑 에를 붙일 거냐, 에게를 붙일 거냐. 이거 문제 되게 많이 나오는데 당연히 정부에여야 하는 거죠. 왜? 에는 무적명사에 쓰는 거니까. 괜찮나요? 넘어가 볼게요. 대명사. 큰 명사 아니고요. 대가 대신하는 거예요.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단어. 인칭대명사와 지시대명사가 있다. 체계는 이렇죠. 이 체계를 보고 그냥 그런갑다 하시면 되는데 약간 공부할 내용을 미리 좀 스포하고 간다면 이렇습니다. 요거 당신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요 당신에 대해 공부하는 게 일단 기본이고요. 또 요 제귀칭 알아야 됩니다. 또 미지칭 대명사, 부정칭 대명사 알아야 돼요. 이것도 공부하셔야 되고요. 또 우리, 저희 에 대해 공부를 보통 합니다. 우리는 범위가 좀 다를 거라서 그 다른 범위에 대해 공부를 보통 하고요. 저희도 보통 두 가지 뜻으로 쓰이기 때문에 공부를 합니다. 또 이것과 약간 뭐를 VS에서 보통 공부하냐면 지시관형사라고 있어요. 그것, 그 옷, 그때 뭐 이렇게 말할 때 그 있잖아요. 그와 사람을 나타내는 그를 구별해서 알아둬야 되는 것도 있다라는 걸 뭐 공부하기도 하죠. 요 정도고요. 또 나중에 여기, 거기, 저기가 어떤 기준으로 나뉘는 것인가 이런 것도 보통 공부하기도 합니다. 약간 담화 차원으로 넘어갔을 때 간단하게 하면 화자가 있고요. 청자가 있죠. 그럼 이 삼각형이 성립한다고 말해요. 삼각형은 뭐냐면 이, 그, 저, 여기, 거기, 저기, 이것, 그것, 저것 이렇게 이, 그, 저 언제나 이 삼각형이 성립하는 거고 화자와 청자 입장이 바뀌면 이, 그, 저가 이와 그가 위치가 이동이 되겠죠. 뭐 이 느낌 생각하시면 되고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보는 느낌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제귀칭. 영어에는 myself, yourselves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국어에는 없어요. 왜냐면 얘는 1인칭이고 얘는 2인칭이기 때문이죠. 이 제귀칭은 영어에서 말하는 그 제기대 명사 셀프 들어가는 느낌 그거 맞는데 1인칭과 2인칭에 해당하는 건 없어요. 제귀칭의 원래 정의 자체가 앞에 나온 3인칭에 해당하는 주어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하거든요. 3인칭이 앞에 나온 걸 확인하시고요. 그거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 사용했다는 것까지 확인하셔야 제귀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귀칭 중에 보통의 기본으로는 저, 자기, 당신이 있다고 말하고요. 이것의 어떤 기본적인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더 다양한 형태로 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문장 내에서 확인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같이 해볼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중에 당신은 제귀칭 중에 유일한 높임말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2인칭인 당신과 보통 구별하는 게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죠. 보통 우린 본인이란 말로 잘못 써요. 그럼 좀 싸가지 없는 게 되고요. 당신이란 말로 바꿔 쓰면 좋습니다. 해볼까요?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산다. 어쩌라고? 앞에 3인칭이 없어요. 제귀칭이 아닙니다. 너는 왜 자기밖에 모르니? 너 없어요. 3인칭이. 제귀칭이 아닙니다. 옆집 사는 철수는 자기가 3인칭이 나왔네요. 그럼 이 자기는 철수로 바뀔 수 있을까요? 옆집 사는 철수는 철수가 먹은 것을 괜찮네요. 제귀칭이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3인칭을 확인하고. 민석이는 저밖에 몰라 아주 그냥 민석이는 민석이밖에 몰라 아주 그냥 괜찮네요. 또 제귀칭이 돼요. 선생님 저 질문이 있는데요. 뭐야? 선생님이 앞에 나오긴 했지만 이 저는 1인칭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제귀칭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는 우리 그냥 반복했을 뿐인데 아니겠죠? 어머니는 당신께서 직접 김치를 담그신다. 이게 바로 제귀칭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했던 높임말 그 당신이고요. 본인이라고 잘못 쓰게 되면 싸가지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요런 당신의 느낌 꼭 기억하세요. 어머니는 어머니께서 직접 김치를 담그신다 라고 말하는 그 내용을 어머니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 당신으로 바꾼 거예요. 동그라미. 200억이 당신 누구야? 이게 바로 2인칭이 되니까 제귀칭은 아닌 게 되고요. 외국인 방청객들은 서로 저희 나라 말로 대화를 하였다. 원래 저희 나라라는 건 안 되는데 여기서 저희는 지네 나라 말로 할 때 그 지네 저희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저희 나라라고 우리가 말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나라를 낮출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여기선 지네 나라 말이니까 괜찮겠죠. 괜찮고 확인해 보는 거예요. 외국인 방청객들은 외국인 방청객들 말로 나라 말로 대화를 하였다. 반복을 피하기 위해 쓴 게 맞네요. 제귀칭 맞아요.
이것은 저희 회사에서 뭐야 우리 회사라고 말할 건데 우리를 낮춰서 상대방을 높이려고 하고 있는 거죠. 얘는 제기칭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내용이에요. 동그라미 친 것만 제기칭이고 동그라미 치지 않은 X 친 건 제기칭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그 기준은 앞에 있는 3인칭이 있는가, 또 그 3인칭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 사용한 게 맞는가, 요 정도가 될 테니까 그거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지나가 볼게요. 미지칭, 부정칭. 미지칭, 부정칭은 알고 있어야 돼요. 약간 정의부터 잘 알면 좋은데요. 봐봐요. 미지칭. 몰라서. 이유가 중요해. 몰라서 미처 지칭하지 못한 것. 이게 미지칭이에요. 누가 미지칭을 말하면 이렇게 말하세요. 몰라서 미처 지칭하지 못한 것. 그럼 100점짜리 답변이에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미지칭이 뭐야? 라고 물어보시면 몰라서 미처 지칭하지 못한 것을 가리킵니다. 이러면 너 이름이 뭐니? 이러실 거예요. 엄청 잘하는 거거든. 또 부정칭. 부정은 이런 부정이 아니에요. 정하지 않았다. 약간 영어의 부정사랑 비슷하죠. 정하지 않은 채로 칭하는 거예요. 정하지 못한 게 아니라 아는 거예요. 왜? 이유 중요합니다. 상관없어서. 굳이 정해서 지칭하지 않은 것. 정하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부정이죠. 똑똑똑. 누구세요? 알면 민석이세요? 하고 싶었는데 몰라서 지칭하지 못한 거예요. 미지칭. 거기 누구야? 똑같죠? 미지칭. 누구 나랑 같이 화장실 같이 가지 않을래? 이랬어요. 그 누구는 정하지 않은 거예요. 왜? 화장실을 같이 갈 누구라면 괜찮거든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누구는 무조건 미지칭 아닌가?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고 있는 거죠. 누구와 아무 이렇게 나눠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찾아서 몰라서 이랬는지 상관없어서 그랬는지를 체크해야 돼요. 얘는 부정칭이 됩니다. 어디 갇혔어. 거기 누구 없어요? 이랬는데 어떤 친구가 저 여기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 너 말고 이럴 수 없죠. 누구 없어요? 라는 건 저를 도와줄 누구라도 없나요? 요 정도의 물음이에요. 즉 상관없는 거죠? 이게 바로 부정칭이 됩니다. 그리고 아예 아무가 쓰인다면 무조건 부정칭이 되고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유가 중요해요. 상관없어서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몰라서 그렇게 한 건지. 콕 집어서 말하고 싶지만 모르는 게 미지칭. 상관없어서 그냥 아무나 라고 말한 게 바로 부정칭. 근데 아무 말고 누구라는 표현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괜찮나요? 그리고 이건 답변에 따라 말의 뉘앙스가 바뀌고 그거에 따라 미지칭과 부정칭이 확확 바뀌는 걸 확인해 보려고 예시를 넣어놨어요. 뉘앙스 없이 읽어볼게요. 오늘 누구 만나? B의 답변이 아빠랑 만나기로 했어. 그럼 A의 뉘앙스가 바뀌어요. 오늘 누구 만나? 궁금해 죽겠네. 뭘까요 이거? 미지칭. 답변으로 딱 누가 나와버리잖아요. 그럼 미지칭이 돼요. 근데 밑에 봐봐요. 오늘 누구 만나? 응, 데이트가 있거든.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라고 딱 말 안 해주죠. 그럼 얘의 뉘앙스는 이렇게 정해져요. 오늘 누구 만나? 누구라도 만나? 약속 있어? 이 정도에. 이 누구라는 게 중요한가요? 아니요. 만나는 사람이 누구라도 있냐가 중요하게 되겠죠? 얘는 부정칭이 됩니다. 왜? 답변에서 딱 정해주지 않았으니까. 답변만으로는 모르잖아요. 전제 조건은 A랑 B가 서로 사이가 좋고 올바른 대화를 했다는 전제는 있어요. 근데 B처럼 대답했다면 A는 미지칭으로 물어본 것일 것이다. B처럼 대답했다면 여기서의 A는 부정칭으로 물어봤을 것이다. 뭐 이런 거죠. 언제부터 나를 기다린 거야? 궁금해 죽겠네. 3시부터 기다린 거야? 알면 말하고 싶은데 몰라요. 얘를 미지칭이라고 하고요. 그 밑에 네가 부르면 언제든지 갈게. 부르는 그게 언제든 상관이 없어 라고 말하는 거니까 얘는 부정칭이 되는 내용 확인할 수 있나요? 미지칭과 부정칭은 이게 다예요. 다시 미지칭은 몰라서 미처 지칭하지 못한 것, 부정칭은 상관없어서 굳이 정해서 지칭하지 않은 것, 요 거고요. 답변을 딱 정해서 해주면 미지칭으로 물어본 게 되고요. 답변을 그냥 대충 말해버리면 아예 부정칭으로 물어본 것일 수 있겠구나 라고 거꾸로 유추하는 것도 가능하게 공부해야 한다. 요 정도의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좀 짜잘한 건데요. 우리는 뭐가 중요하다고 하냐면 우리의 범위가 중요하다 이러죠. 범위는 두 가지예요. 어려운 말 좀 쓸게요. 청자 포함. 2번 청자 미포함 이렇게 할게요. 청자는 듣는 사람이죠. 듣는 사람 포함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놀러 가자. 포함했어요, 안 했어요? 포함했죠. 1이에요. 그 밑에 우리 떡볶이 먹으러 가기로 했는데 너 바쁘지? 너 보통 떡볶이 안 좋아하잖아. 갑자기 나한테 왜 이래? 싶을 정도로 선을 딱 긋죠? 우리라는 말이 울타리와 관련된 말인데 울타리를 앞에 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청자 미포함. 이게 2번이에요. 1번과 2번의 차이 느낄 수 있으면 괜찮고요. 실제로 문제 많이 나옵니다. 청자를 포함했니? 안 했니?에 대해서. 청자 포함했냐 안 했냐 아예 물어보기도 하지만 누구를 가리키냐 누구까지를 가리키냐 이런 걸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있고 요 틀로서 우리를 파악해야 한다 하는 건 알고 있으면 좋죠. 넘어가 볼게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이에요. 이럴 땐 그냥 우리죠. 1인칭이에요. 근데 아들레어가 또 사정을 해서 이거 뭐냐면 이 국어사전 바로 그대로 예시를 갖고 왔어요. 집에 찾아왔지만 저희가 뭐라 해도 내 마음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 저희는 누구 가리키는 줄 알아요? 아들레어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 쓴 뭐가 되냐면 제기칭이 되죠. 갑자기 물을게요.
제기층인 거 알겠는데 숫자로 말해봐. 몇 인칭이야? 제기층이니까 몇 인칭이라고 말해야 되죠? 1인칭, 2인칭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3인칭이 돼버린다. 약간 저희는 지네 이런 말 쓰면 안 되지만 지네라는 말로 바꿔도 괜찮은 그런 말. 그게 바로 제기층인 저희가 돼요. 이해되나요? 넘어가 볼게요. 지시대명사와 지시관형사. 와, 관형사 배우지도 않았는데 뭐야? 일단 볼게요. 관형사의 특징 나중에 배울 텐데, 관형사는 뒷말인 당연히 명사를 꾸며주는 그런 말인데 얘는 두 가지 특징을 가져요. 뭐냐면 활용하지 않는다. 즉 어간과 어미의 결합으로 당연히 설명할 수 없겠죠? 두 번째, 조사 결합이 하늘이 무너져도 안 돼요. 이 중엔 아마 조사 결합 안 된다가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겁니다. 이처럼 무조건 이건 관형사는 아니죠. 지시 대명사가 됩니다. 나는 그와 같이 나쁜 사람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이거 뭐야? 그것과 같이 나쁜 사람이 아니다 하면 지시 대명사일 수도 있고요. 혹은 he의 의미라면 인칭 대명사일 수도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나요? 그 다음 이 일처럼 꾸며주죠. 그리고 이 다음에 조사가 결합하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고 여기단 결합도 못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관형사가 되고요. 나는 그 사람과 같이 꾸몄죠? 관형사가 된다. 사실 직관적으로 알려면 수식을 하냐 안 하냐가 되게 중요해요. 지시 관형사에서 관형사는 결국 수식언으로서 문장 내에서 무조건 무언가를 수식하고 있는 기능을 할 거거든요. 근데 지시 대명사라고 말한 이 대명사는 결과적으로 체언이죠. 얘는 아마도 조사와 결합해서 문장 내에서 다양한 문장 성분으로 기능하고 있을 겁니다. 무언가를 꾸며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게 아니라. 괜찮나요? 요 꾸며주냐 안 꾸며주냐 가능성 가지고 하는 게 일단 기본이고요. 더 완전 확실하게 한다면 관형사의 특징 가지고 구별할 수 있게 준비하면 좋긴 하죠. 관형사는 절대 조사가 결합할 수 없으니까요. 요 정도. 수사. 명사, 대명사, 수사 중에 수사 남은 건데 수사는 그냥 대략적인 내용만 하면 되고 주로 나오는 파트가 정해져 있어요. 수사는 두 가지가 있다. 양수사와 서수사가 있다. 양수사는 뭐 영어에서 말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은데요. 1, 2, 3 그거 그 양수사가 되고요. 얘는 first, second 하는 그 순서 나타내는 그거 있죠. 이게 순서의 서예요. 서수사. 첫째, 둘째, 셋째 이런 것들이 된다. 첫만 빼면 둘 여기 있죠. 셋 여기 있어요. 얘는 양수사 플러스 전미사 째로 이루어진 말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첫째 빼곤 그렇죠. 하나째라고 하지 않으니까. 요 정도. 수사는 그냥 숫자 나타내는 말이야 이러고 끝나면 되는데 사실 수사와 수관형사를 구별해봐 하는 파트랑 또 하나 수사와 명사를 구별해봐 하는 파트 요 두 가지 수사와 다른 품사 간의 어떤 구별? 이게 많이 나오지 수사 그 자체에 대해서는 잘 안 물어봐요. 물론 되게 어려운 말, 뭐 수사를 수식하는데 어떤 뭐 제약이 있냐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실제로 수능에 그게 나올 확률은 굉장히 적기 때문에 버리고요. 알아야 되는 것만 제대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사와 수관형사, 수식 여부에 주목한다. 이게 단어를 구분짓는 세 가지 기준이 있다고 했었죠. 수사와 수관형사는 결국 수사와 관형사라는 건데 되게 다른 거잖아요. 근데 왜 헷갈릴까요? 이게 비슷해서 그래요. 의미. 숫자를 나타내는 의미가 비슷해져 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럼 이 기준을 버리세요. 그럼 어떤 기준? 기능이라는 기준에 기대세요. 기능에서 체언이 있고요. 뒤에 수식어이 있죠. 수식어는 꾸며주는 기능 할 거잖아요. 숫자를 나타내는 말인 건 알겠어. 근데 뒷말을 꾸며줘. 그럼 수관형사예요. 뒷말을 안 꾸며주고 뭔가 조사랑 결합해서 다른 문장 성분으로 쓰이고 있어. 이럼 체언이니까 수사가 되는 뭐 그런 거. 꾸며주냐 안 꾸며주냐. 얘는 꾸며줄 거고요. 얘는 뒷말을 안 꾸며줄 거예요. 그게 끝이긴 하죠.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한다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관형사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요. 활용을 안 하는 형태에서의 어떤 불변어에 속한다. 근데 불변어에 속하는 건 되게 많으니까 2번이 중요하겠죠? 하늘이 무너져도 뭘 안 한다? 조사 결합을 안 한다. 이 특징이 되게 중요해요.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 5이 모였어요. 꾸며주지 않고 조사와 결합했죠? 얘는 수사. 야구를 좋아하는 5사람이 모였어요. 꾸며주기도 하고 조사 안 결합했죠? 예? 수관형사. 그는 열을 배우면 100을 안다. 조사 보이고요. 꾸며주지 않는 것도 보이고요. 수사. 10사람이 100말을 한다. 밑에는 수관형사. 이렇게 찾을 수 있으면 괜찮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보통 많이 나오는 내용이고요. 지금 안 쉬워도 쉬워야 돼요. 미안한 얘기지만. 쉽게끔 아예 기준을 잘 잡아놓는 그런 공부해 주시면 너무 좋겠고요. 넘어가 볼게요. 수사 vs 명사. 와, 이거 진짜 어려워요. 이렇게밖에 못 말해요. 숫자 나타내는 말 이외에 무언가 의미가 조금이라도 추가됐다면 그건 수사가 아니에요. 명사예요. 명사는 사물의 이름을 그런 거 아니라니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명사의 느낌일 건데 수사와 관련 짓다 보면 어려워지는 뭐 그런 순간일 거예요. 약간 제 좌우명 여러 가지 중에 하나로 나 하나쯤이야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 하나 수사 같잖아요. 수사 아니에요. 그거 명사예요. 왜? 그냥 숫자 딱 하나만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순간에. 괜찮나요? 요거 다
명사예요. 얘만 수사죠. 심지어 하나 먹었다 할 때 저 하나는 부사같이 보이는데도 수사예요. 그냥 수사냐 명사냐만 따지면 되는 거니까. 괜찮나요? 그 밑에 첫째, 이럴 때만 서수사예요. 얘는 관형사고요. 실제로 첫째로 이때 명사고요. 얘는 잘 안 나오고 얘가 많이 나와요. 보통 자식을 의미할 때. 그 집 첫째는 회사원이고 둘째는 학원 강사래. 저희 집 얘기긴 해요. 예. 자식을 얘기할 때 얘는 다 명사가 된다 하는 내용까지 알고 계시면 좋겠죠. 요게 보통 공부해야 되는 내용의 일반적인 어떤 예시들입니다. 확인 문제 풀고 끝낼게요. 자, 다음 단어가 자립명사인지 의존명사인지 쓰시오. 써보세요. 하기의 나름. 의존 못하네요. 자로에서 어때요? 자립. 근데 그게 단위로 쓰여버리면 그냥 의존이 되어버린다. 요 정도? 몇 인칭 가리키는 쓰시오? 저희는 셋이 왔어요. 복수여도 인칭은 똑같잖아요. 나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1인칭. 지네끼리 모여서 이거 제기칭이니까 3인칭. 어머니는 당신께서 어머니 제기칭 중에 유일한 높임말이고 3인칭. 되나요? 넘어가 볼게요. 제기칭이니까 3인칭이다. 알면 너무 좋죠. 미지칭인지 부정칭인지 써라. 너 어디야? 몰라서 궁금해 죽겠네. 이거 뭐죠? 미지칭. 공차가 어디에나 있으면 좋겠다. 딸기 요구르트 크러쉬 맨날 먹고 싶다. 뭐 이런 거라면 이 어디는 상관없이 어느 곳에나 부정칭. 수사인지 수관형사인지 7날. 괜찮나요? 수관형사. 주씨를 좋아하는 사람 셋이 왔다. 조사 붙은 거 보이죠? 수사. 꾸미지 않기도 하고. 확인 문제 마지막. 보기 1의 기억과 니은에 해당한다. 기억은 뭐죠? 우리 문제네. 얘는 청자 포함하는 거. 밑에는 미 포함하는 거. 어때요? A. 우리 먼저 나간다. 너 빼고 수고해라. 뭐야 이거? 미 포함이니까 니은이 되겠죠? 선생님, 우리 과 경쟁률이 제일 높아요. 선생님도 우리 과잖아요.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니? 너랑 나 말이야. 듣고 있는 사람 너랑 나 말이야. 청자를 포함해볼게. 기억. 우리가 당신한테 무슨 잘못했다고 이러시오? 선 엄청 긋죠? 니은. 이러면 어때요? 기억에는 B, C. 그리고 A, D. 답은 4번. 이렇게 풀 수 있으면 괜찮겠네요. 요 정도. 이 문제 중에 어려운 게 있다. 그럼 조금 힘들고 어려운 게 있다면 다시 앞에 가서 공부하는 느낌으로 준비해 주시고요. 이 확인 문제는 그냥 술술 풀어버릴 수 있게 준비하시면 채워는 용언에 비해 이렇게 막 공부했을 때 막 와닿는 느낌은 안 들긴 할 거예요. 근데 요 정도까지 해놓으면 아마 체온에서 알아야 될 건 다 알았고 준비가 됐다. 다른 단어를 공부할 때도 분명히 굉장한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알아두시고 지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도 가끔 이렇게 단독으로 나와요. 네,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엔 용언으로 돌아올게요. 안녕.